자, 오늘은 우리들에게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작품의 내용까지도 매우 친숙한 그런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헬리라는 미국 작가죠.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그의 단편 마지막 잎새 이야기 내용은 거의 누구나 알고 있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마찬가지죠. 아주 그 삶을 생생하게 채색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숙한 작품들을 우리에게 선물한 오웬리는 그 생애를 살펴보면 파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특이한 작가입니다. 일찍 부모하고 사별하고 오웰리는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죠. 게다가 젊은 시절부터 폐결핵을 앓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그는 약제사, 가게 점원, 직공생활, 거기다 부동산 회사의 회계 담당자, 국유지 관리국 제도사 일, 뭐 이런 일 등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전선에서 뛰다가 30세가 되던 해부터는 은행의 출납계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오일리가 32세 되던 해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일리가 감옥에 갇히는 거죠. 실제로 죄를 졌습니다. 은행 출납계원 일을 하면서 수천 달러의 공금을 횡령한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돈을 횡령했냐? 오일리의 아내가 그 유머 잡지를 발행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잡지가 경영난에 빠집니다. 전혀 안 팔린 거죠. 그래서 그 경영난 때문에 돈을 횡령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가 감옥에 갇힌 사이에 아내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오웬리는 5년의 징역형을 받고 3년 3개월간 복역합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이 오히려 작가 오웬리에게는 일종의 축복이었던 셈입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삶의 대전기를 마련하는 거죠.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30대 중반의 나이에 단편들을 씁니다. 그리고 출판사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발표한 작품들이 크게 인기를 얻게 되고 출소한 후인 1903년에는 무려 113편의 단편을 써냅니다. 그리고 이듬해와 1905년 2년 동안에 120편의 단편을 발표하고 작가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죠. 하지만 건강이 점차 악화되면서 1906년부터는 창작 활동이 뜸해지고 1910년에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찌 보면 삶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로서의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파란만장한 그의 삶 속에 작가라는 캐릭터가 잠시 불꽃처럼 등장했다가 사라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웬리의 실제로 그런 특이한 이력은 그대로 그의 작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웬리는 어릴 때부터 작가를 꿈꾸었던 사람도 아니고 작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오웰리에게는 작가적 재능이 자신도 모르게 속에 숨어 있던 것이고 뒤늦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재능을 발휘하여 한껏 발휘한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의 소재와 기법 등에서는 우리가 다른 작가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작가로서의 특정한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웬리는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여 온갖 이야기를 우리 앞에 펼쳐놓은 그런 이야기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오헨리만의 독특한 작가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작품이 어떤 면에서 독특한지, 우리가 이미 읽었던 모파상, 그리고 안톤 치오의 단편들을 이미 읽은 바 있지만, 프랑스의 단편 작가, 프랑스의 모파상은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모파상은 인간 내부에 지니고 있는 욕망과 사회적 위선을 아주 날카롭게 해부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때로는 아주 냉소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묘사합니다. 모파상의 단편에는 노르망디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 군인과 관료 사이의 위선과 아이러니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그 물드시프 피켓덩어리에서 우리가 그 점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죠. 그의 작품에는 프랑스 문학의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정신, 이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안톤 치오프는 우리가 익숙해 있는 러시아의 대하 소설들과는 달리 작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보편적인 연약함, 고독,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 이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변의 일상을 평상시와는 다른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오웬리의 단편들에서는 모파상의 사실주의적인 냉철한 시선, 체오프의 연민에 젖은 인간 내면 탐사의 시선, 이런 것들은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작품에서는 미국적이랄까? 뭐 이런 활기, 재치가 느껴질 뿐입니다. 그의 작품은 급격히 성장하던 20세기 초의 뉴욕, 그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으면서 잡지의 독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머와 감동이 넘쳐납니다. 말하자면 모파상이 인간의 욕망을 해부했고 체호프가 인간의 내면을 탐사했다면 오엘리는 인간의 일상을 반전과 재치로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특징은 바로 프랑스와 러시아와 미국의 기질의 차이 혹은 문학적 기질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웬리 작품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웬리 작품들은 단편이면서도 독자에게 도대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게 만드는 거. 이게 그의 작품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이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 반전은 대개 마지막 한두 문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20년 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작품이 그런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독자는 그 반전을 경험하고 허를 찔린 듯한 기분에 젖거나 혹은 감동을 받고 감동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전을 특징으로 하는 그의 작품들의 소재는 철저히 일상적이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뉴욕 뒷골목의 행인, 시장의 상인, 평범한 연인들이 주인공입니다. 체호프가 러시아의 시골 마부나 작은 관리를 그렸다면 오웬리는 급격히 성장하던 20세기 초 뉴욕의 서민과 중산층을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리고 있는 뉴욕의 모습은 어땠냐? 20세기 초 뉴욕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이민자들이 공존하는 곳이었고, 빈곤과 기회가 교차하는 곳이었고, 화려함과 뒷골목의 어둠이 공존하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오웬리는 그것을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차갑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그려냈습니다. 우리가 그의 작품을 오늘날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오웬리가 그리고 있는 당시의 뉴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뉴욕만이 아니라 지구촌 대부분의 도시에는 오웬리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재치가 번득이고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비유가 넘쳐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직유와 은유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은 정말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건 생동감 있게 채색해서 독자에게 보여주는 노력이 그의 문장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체호프가 보여주되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리얼리즘의 원칙을 창작의 기본으로 삼았다면 우엔이는 아마 생동감 넘치게 보여주기 이걸 아마 창작의 기본 원리로 삼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웬리는 특히 대중과 정말 친숙했던 가까웠던 작가입니다. 1903년에 오웬리가 썬데이 월드라는 잡지와 계약할 때 편당 1,000달러의 작품 게재 계약을 맺습니다. 1,000달러가 지금으로 치면 얼마냐? 약 34,000달러에 해당됩니다. 작품 한 편마다 지금의 중형 자동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원고를 받았으니 정말 엄청납니다. 그 해에 더더욱이 103편의 단편을 썼으니 돈을 꽤 벌었겠죠. 어쨌든 그의 작품은 그만큼 대중성이 있었습니다. 단편 소설로 그 정도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니 오웬리 정말 대단하고 단편 소설을 그토록 사랑하던 당시의 뉴욕 사람들도 지금의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오웬리는 미국적인 작가입니다. 미국 이외의 유럽, 그중에서 특히 프랑스 같은 곳에서 작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가의 반열에 오른 인물들의 평가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웬리는 미국 작가답게 곧바로 일반 대중과 만났습니다. 사실 오늘날까지 고전으로 살아남은 작가 중 생전에 일반 대중과 이토록 가까웠던 작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문학가들은 대개 대중과 친한 작품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중소설과 본격소설을 철저히 구분하고 대중소설은 문학성이 낮다고 재단해버리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횡포입니다. 기왕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은 모든 저자의 소망입니다. 대중적인 작가가 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뭐 본격적인 이야기는 길어지겠으니까 생략하겠지만 작품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느냐 아니냐라는 사실이 작품의 문학성을 재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동시대 사람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오늘날까지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는 오웬리의 작품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웬리는 대중작가라고 분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는 대중작가로 단순히 분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웰리는 천재입니다. 19살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쓴 메리 셸리도 천재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알렉상드로 듀마도 이야기 천재이며 인간 영혼의 드라마를 그려낸 레미제라블의 빅토르 위고도 영혼의 천재입니다. 그러나 단 3년 만에 200여 편의 단편을 그것도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한 작품을 써내려간 오웬이 역시 천재입니다. 일상의 모습을 통해 인간 내면을 깊이 있게 성찰한 체호프도 대단한 작가이지만 유머와 반전을 통해 일상적 인간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채색한 오웬리도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는 깊은 고뇌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의 웃음과 눈물, 작은 감동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백지를 앞에 두고 고뇌하면서 자신의 전 영혼을 음, 작품에 담으려는 작가도 천재라고 할 수 있지만 평범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오웬리도 천재입니다. 오웬리는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웃음과 눈물, 희생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아이러니와 위안을 동시에 맛보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오웬리의 작품을 읽으면서 체오프나 모파상의 단편을 읽을 때와는 다른 그 어떤 감동을 느꼈는지요? 위안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일종의 풍자를 느끼셨나요? 그 감동의 다른 결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살만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